안녕하세요.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마트폰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러 온 정윤경 교수입니다. 제 옆에는 실제로 현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두 부모님께서 패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평소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낀 건 저희 부모 세대와는 스마트폰 이용 방식 자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스마트폰 과의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요즘 뉴스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나 문제점 등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자녀에게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교육하려면 저도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아이를 키우면서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을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니 감사한 기회 같습니다. 네, 오늘 부모님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먼저 살펴볼까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은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가장 아이들과 스마트폰 사용 방식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명절에 안부 인사를 전할 때에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 어른들은 무조건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는데, 자녀들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페이스북 같은 SNS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화보다는 메신저나 SNS로 소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방식의 소통을 더 친근하고 자유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속도만큼이나 의사소통 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도 최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국 만 15세에서 49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Y, Z 세대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X 세대는 음성통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미디어 통계 포탈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하루 평균 SNS를 이용하는 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G세대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보다 약 1.7배 더 긴 시간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소통 방식과 SNS 사용 시간에서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저도 자녀들 방에 들어가 보면 항상 스마트폰을 쥐고 있더라고요. 누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스마트폰 자판을 한참을 두들겨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노는 건지 물어보고 싶지만 자녀들은 대화를 피하고 저 혼자서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괜히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느낄까봐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질문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물어도 대답해 주지도 않고요. 이렇듯 스마트폰은 청소년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계약을 시작한 이후로 스마트폰 사용이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은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작년도보다 5.6% 증가한 35.8%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편리한 삶에 도움을 주는 좋은 도구인 것은 맞지만, 스마트폰을 향한 지나친 의존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거북목 증후군, 안구 건조증 등 신체적인 문제, 우울과 불안, 충동성, 과잉행동 등 심리적인 문제, 또 그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일종의 가상생활 공간이 새로 떠오르면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속 가상 공간을 활용하면서 자신을 포함하는 능력이 갈수록 탁월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메타버스에서 노는 모습이 부모님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혹시 자녀가 이런 게임을 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있는데 처음 본 저로서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가상 공간 안에서 본인의 아바타로 활동하면서
실제 세상처럼 다른 아바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더라고요. 예전 저희가 꾸미던 아바타와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던데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메타버스를 접하고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제페토가 요즘 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를 만들고 구매한 아이템으로 아바타를 꾸미고 그 안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친구를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서 자기 표현을 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한 현실을 보면 과거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현할 가능성이 많아진 듯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만의 개성이 부여된 캐릭터로 사회활동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메타버스는 현실의 삶을 보완해주는 도구임에는 확실하지만 그 안으로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한 가상세계인 만큼 중독성 또한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상세계의 실제 세계보다 더 푹 빠져있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쁘게 꾸며진 아바타로 제한된 외모지상주의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모욕, 비하, 인신공격과 같은 문제와 개인정보, 재산권 등에 관련된 신종 범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의 길잡이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교육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마트폰 사용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고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하는 걸 보면서 자녀에게 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는 주로 하는 말이 그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보고 있니?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였어요. 그래서인지 자녀가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할 땐 무조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합니다. 자녀에게 강요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녀가 하는 스마트폰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눠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예로 청소년 상담이나 교육에서 보호자분들께 꼭 질문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자녀가 스마트폰을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 또 누구와 하는지 아시는가입니다. 자녀가 어떤 기능을 누구와 이용하고 또 왜 좋아하는지 아시는 것부터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시작일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앞에 설명드렸던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고 자녀와 함께 메타버스를 경험하거나 채팅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를 삼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관심사를 시작으로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계 문제는 없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는지 등 스마트폰 이용 경험들을 물어보고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왜 자녀와 같이 해볼 생각을 그동안 못했었을까요? 경험을 함께 해보면 자녀에게 다가가기도 쉽고 공감을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실행해 봐야겠네요. 청소년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괜히 갈등의 불씨를 일으킬까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어떨 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렇게 아이들이 짜증내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말문도 막히고 어렵게 느껴지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방식도 안 좋지만 이렇게 방임하는 방식도 안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더 사용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안 되는 이유를 차분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마트폰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탐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 자녀에게 자기 결정력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스로 좋은 컨텐츠를 선별하고 스마트폰 활용 정도를 결정하는 스마트폰 활용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자녀가 충분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허락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의 차이를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경험하며 공감과 관심 있는 태도로 응원해 줄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라떼는만 외칠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문화와 방식을 존중하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준비된 부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는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저편의 누구와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과 사용 습관을 키우려면 곁에 있는 부모님들의 지지와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대화가 두 부모님뿐만 아니라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